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또사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주가에 장중에 이제 방송을 하다가 매물대에 대한 설명은 그 유튜브 영상에도 있지만 조금 더 매물대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들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매물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대. 항상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를 소화를 해야 되냐면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매물을 소화한다는 뜻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으로 따지면 내가 집을 내놔서 집이 팔려야지만 또 사는 사람이 있고 매물을 내놔야지만 집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고 이게 돌아가는 것처럼 주가도 이 매물을 소화를 해야지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즉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거겠죠. 이 주가의 매물이 많이 쌓여 있고 오늘의 포인트는 대해서 설명을 하면 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경우. 자, 여러분들 매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 눌림에서 주가가 탄력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희박하겠죠. 근데 매물이 많이 쌓여 있지 않으면 주가가 눌림에서 올라갈 때 이 매수세들이 붙어버리면 순식간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SDN이나 순간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 급등했다가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들.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매물이라는 거는, 자, 그럼 이 단기간 차트를 보면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여러분들 매물이 많이 쌓이겠습니까? 보유한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빠지면 이 손절을 잘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주식을 여러분들 매매하시다 보면 이게 제일 안 되는 게 우리가 손절이라. 그럼 이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손절을 못해 사람들이. 그죠? 손절을 못하겠죠. 고점에 있는 사람들. 응? 대부분 손절이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빠질 때 손절을 잘 못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여기에 보유한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 위치에서 매물이 쌓일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5일선도 이탈해버리고 21선도 깨버릴 때 사람들은 주가가 빠질 때마다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빠지는 추세의 종목들을 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응? 응? 빠지는 추세인 종목들을 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물이 많이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매물이 많이 안 쌓인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매물이 많이 안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눌림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매물이 많이 안 쌓였기 때문에 눌림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라. 즉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게 뭐냐면 지금 뭐 크게 이게 거래량이 증가된 오늘 뭐 전일 대비 거래량 지금 83%인데 거래량이 조금만 이런 거래량이 나오면 눌림에서 올라갈 때 급등을 한다는 겁니다. 급등을 한다는 게 뭐냐면 대부분 주가가 눌림목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잘하면 10% 15% 수익 금방 나오죠. 단 거래량이 있을 때 거래량이 증가될 때 눌림목 공략이 가장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즉 주가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빠졌을 때는 신규 진입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안 쌓인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뭐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거래량 터지면 금방 올라가겠죠. 써니전자 한번 보고 갈까? 써니전자. 자, 이런 거를 보면 주가가 지금 정배열로 계속 올라가죠. 어? 이런 거는 지금 주가가 정배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 매물을 소화를 시킨다는 거라. 매물을 소화를 시키면서 올라가는 주식들은 정배열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정배열로 올라가는 거는 매물 소화를 시키면서 간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앞부분에 매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배열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슈팅이 나오는 거는 이 주가에 세력이 있든지 앞부분에 매집이 잘 되어 있다는 거를 확연하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 올려드렸던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크게 빠지지도 않죠. 자, 이런 자리에서는 매물이 많이 쌓여요. 이 매물이 왜 많이 쌓일까? 크게 이탈도 안 하고 박스 자리를 만들 때는 이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차트적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매물이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매물이 많이 쌓이면 매물을 다 한꺼번에 소화를 시키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어떤 주식의 재료가 나와야 되고 이 주식의 재료가 나와야 되고 뭐가 나와야 된다? 특정하게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거래량이 증가되지 않으면 매물 소화가 힘들다는 거예요. 루미 마이크로 한번 볼까? 루미 마이크로. 루미 마이크로. 자, 루미 마이크로도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에 한번 올려드렸죠. 루미 마이크로. 음. 루미 마이크로는 요날 영상을 올리고 쭉 뺐다가 지금 올라가죠.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음? 순간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급락할 때 매물이 많이 쌓이겠어요. 빠질 때 사람들은 안 산다는 거예요, 주식을. 왜 안 살까?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유한 사람들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자, 이런 거래량이 나오죠. 순간적으로 여기 물린 사람들한테 본전가를 줘버린다는 거라. 응? 그죠? 저 음봉에 물린 사람들에게 본전가를 줘버린다는 거라. 그러면 뭐가 소화됩니까? 매물이 싹 다 소화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갈 때 슈팅이 나오기가 가장 좋은 그림들이 된다는 거라. 즉, 매물 소화는 정배열에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정리를 해보면 매물 소화 순간적으로 고점에서 급락했을 때 쌓이는 매물들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솔루션 주가가 이로 쭉 빠졌죠. 그죠?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아마 희망을 주기 때문에 이 신규 매수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 이런 종목들은. 그죠? 신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매물이 안 쌓인다는 거예요. 단 뭐 올라갈 때마다 지금 거래량, 이런 거래량 한번 나오면 눌리면서 치고 올라가는 거. 어차피 수주에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 나오면 이거 올라가는 거는 순식간이지. 그죠? 즉, 매물 소화는 순간적으로 급락했을 때 많이 쌓이지 않는다. 아시겠죠? 순간적으로 급락한 종목들은 고점에서 매물이 크게 많이 쌓이지가 않기 때문에 눌리면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단타나 포인트를 보고 매매를 하실 때 무조건 돈 들어오는 날, 그런 날을 공략하는 게 깔끔하게 눌리면서 5% 10%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